일단은 캐릭터를 억지로 흔히 말하는 중간 시스템 있죠.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 게임 캐릭터 아예 아웃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원장님 혹시 학창 시절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네. 하면은 좀 약간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공부든 아니면 뭐 그냥 생활이시든. 일단은 이렇게 잠을 조금 잘 것 같진 않고요. 6시간 이상 자고. 그리고 요새 인강이란 게 발달이 됐더라고요. 네. 인강을 초고속으로 볼 것 같습니다. 2배속으로 이렇게. 아니? 그것도 10배속. 더 빨리요? 되나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이 장면에 선생님이 뭘 가르쳤다는 리마인딩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보시고 쭉 그게 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 빠르게 돌리신다는. 1배속, 그 다음에 2배속, 그 다음에 6배속, 10배속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까 현역 시절 때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수로 이제 넘어가셨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멀리서 머리를 네. 과부하시키지 않고 네, 네.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네. 그때부터 원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아 내가 지금부터 퀄리티 있는 공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거라고 하면 또 비효율적으로 하긴 했죠. 근데 재수할 때는 수학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멋대로 해도 무조건 0.2% 안에 드는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공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시 정도에 다 하고 그냥 한 7시, 6시 정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그때는 또 종로학원에서 재수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모랑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빡시긴 안 했어. 철권도 처음 해봤어 그때. 철권이요? 아 오락실에 철권 처음 되게 재밌더라. 맞아요. 그 자율학습 전에 한 30분 친구랑 철권하는 게 엄청난 낙이었죠. 스트레스 푸시는. 네, 정말 지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전반적인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네. 이젠 좀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네. 과목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이해, 다이제스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과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어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어야말로 제일 성적 올리기 어려워요. 알잖아. 네. 국어가 초상위권이야 초상위권의 그 간격 국어가 만들어. 그러니까 1%랑 0.1%가 국어에서 갈려요 보통은. 국어는 대부분 성적 결정이 초등학교 때 결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독서량이 있었는지 오, 맞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저는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솔직히 말해서 국어는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 국어는 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재수할 때까지 성적이 계속 비슷했어. 5.5 올랐나? 그래서 그 5.5 오른 게 그나마 방학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인문서적 이해가 안 가도 뭔 몰라도 칸트 책 하나 사와. 하나도 이해 안 가.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무협지라도 읽자. 왜냐면 무협지는 뒤에 맨날 꼴뚱한 게 언어는 나보다 잘 봐 얘가 이상하게. 걔 맨날 뒤에서 무협지는 읽어. 고전 문학이죠, 나름.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나도 무협지 읽었지. 무협지 읽었는데 좀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자체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새 수능은 어떤 성향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들이 요걸 파악해서 요걸 해라 그러는데 막상 그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이가 어리신 분이나 중학생 정도 되신 분이면 나랑 이름 똑같은 학원 강사 있더라고. 키 되게 현우진. 키고. 네. 맞아. 수학 강사. 네.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서 책을 엄청 봤어요. 읽었는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도 약간 흔히 말하는 주입식이 좀 힘들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 선행학습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학원 다니고 과외로 무지문장 많이 시키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조금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풀고 본인이 좀 리마인드를 하고 성적이 당장에 안 오르더라도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체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 안 오르더라도 수학을 조금 즐기려는 자세. 나는 수학과 전쟁을 했어.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정석 30번 보고 혼자서 이 앞에 있는 3번 봤대. 근데 나보다 성적이 좋아. 경기 1등은. 근데 나는 15번 봤는데 걔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수학이랑 전쟁을 했는데 수학과 친구가 되기는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 학부모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렸을 때 이 영어 성적을 위해서 한 1년에 내보내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는 잘했는데 영어 잘 못해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하는 보케브러리 33,000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다 독파했어. 단어 많이 알면 뭐하고 많이 읽으면 뭐해. 듣기 Are you happy? 이것도
안 들려. 왜냐면 우리 때만 해도 제주도에는 허연 애들이 없었어. 깜깜한 애들도 없었고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영어 듣기를 제일 잘하냐? 팝송 많이 듣고 날라리들이 영어 듣기를 잘하네. 그것도. 그래가지고 나도 팝송 듣는데 까맣기야.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언어 영역 부분 있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독서로 해결이 되는 국어, 그 다음에 수학적인 접근 방법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어의 듣기 평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타고난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육을 학원 돌리식 교육하면 제가 보면 별로 성적을 향상하는 도움은 안 될 거고요. 부모님이 외국에 한 2, 3년 보내는 건 듣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가 들은 바는 요새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 SAT 시험 보는 것처럼 국어적인 이해 능력도 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네. 듣는 바로. 그래서 그때도 독서를 좀 많이 시키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러면 중위권과 상위권이 여기서 갈라진다면 네. 상위권을 한 1% 정도로 그치. 잡았을 때 네. 상위권과 최상위권은 또 어떻게 갈라지는 걸까요? 그 아까 말했던 언어 점수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승수 씨 책을 보면요. 네, 장승수 씨가 누구시죠? 좀 죄송합니다. 장승수 씨라고 공부가 더 쉬웠어요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물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못했고 꼴등하던 사람이고 권투하고 막노동 하던 친구가 어떻게 서울대를 입학하고 그 다음에 뭐 본고사 1등을 했나요? 물어보시면 거기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그분도 고등학교 내내 책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중위권과 상위권을 결정짓는 거는 수학, 또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결정짓는 게 바로 언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잘해야 되네요. 그리고 하위권이 중위권 가르는 게 네. 영어입니다. 저 이거 영어 동의합니다. 수학. 그러면은 그 최상위권, 그러니까 상위 0.1%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결국 언어가 제일 필요하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최상위권으로 뭐 갑자기 하위권에서 확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그러니까 수학도 뭐 있어야 되고. 아주 드문 거를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제너럴하게 얘기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언어랑 수학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언어랑 수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기 네.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수학은 기본서 하나 파기. 뭐든 하나 정해서. 네. 언어는 중학생이 많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그냥 과외 뺑뺑 그만 돌리시고요. 일단은 무협지도 좋으니까 아무 책이나 일단 익히세요. 책을 아예 못 보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책에 대한 아예 담벼락이 있으면 그 흔히 말하는 영웅문부터 던지십시오. 고전 무협지 영웅문. 삼국지. 아주 그냥 번역도 잘 돼 있고 문체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영웅문부터 읽게 하세요. 그러면 읽어요. 삼국지 던져요. 초안지 던져요. 그래서 고전 문학이 되게 텍스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만만한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고전 문학이 이런 거 재미없어. 얘는 죄와벌. 아 너무 어렵죠. 그거. 이름도 없다.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 이런 거 짧은 걸로 보면 그나마 조금 재밌어. 네. 그나마 좀 볼만한 거 우리 때는 내가 왜 춘희를 열심히 봤는지 알아? 라트레라비아타? 거기 약간 야식부리한 장면이 있거든. 사행성이 좀 심해지는 고전 문학, 중국식 고전 문학, 일본식 고전 문학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서부터 조금 재미가 붙으면 다른 걸 슬슬 익히게 하세요. 그 주변 파생품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책이나 그런 게 기본 서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종이신문 있죠? 종이신문을 그 친구들한테 매번 주세요. 저는 스포츠문만 읽었어요. 우리 때 사설작인데 사설까지는 어려우니까 이 친구한테 주식 한 500만 원씩 딱 주고 그 다음에 경제면 읽게 하세요. 그럼 그 주식별로 경제만 읽게 돼. 그러면 주식 잘하려면 경제만 알아야 돼? 정치 다 알아야 돼. 알아야죠. 그쵸. 정치 이해하려면 인문학 알아야 돼. 돈 벌려고 하니까 지 돈 아끼려고 공부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무협지 딱 익히고 돈 1,000만 원 있고 야 이거 가지고 주식해봐. 벌어오는 거 칭찬해줄게 하면 경제신문 딱 보면 읽게 돼 있어. 그럼. 흥미를 돋게 해줘야 흥미를 된다는 돋게. 예, 그 말씀이시죠. 그런 방법을 좀 추천해. 그럼 이제 스튜디오 S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죠. 원장님께서는 공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공부는 그냥 인생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본인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해서든지 간에 그 자체의 본인의 능력치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자체를 어느 정도 수치화해서 얘는 돈이 있으면 돈이 쌓여가네. 내 허우진 케인 캐릭터 레벨 올라가고 있어. 예를 들면 내 인생이 좀 부드러워졌어. 예전보다 사회성이 좀 생겼네. 그리고 건강도 나이에 비해서 괜찮아 보이네. 당뇨 수치가 올라갔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네. 정상치로 만들어가지고 남보다 건강해야지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레벨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좀 궁금했는데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원장님이 스스로를 굉장히 크게 밀어붙이셨잖아요. 네. 막 잠도 안 주무시고 네. 하시고. 근데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유체이탈 된 상태로 그냥 하신 건지.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심리적인 게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든 서울대 어렸을 때부터는 강요를 하셨어요. 너는 서울대를 가야 된다. 주입을 시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름대로 경희대 의대 좋은 데 나오셨는데 주변에 다 서울대 의대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분들을 보고 어떻게든 자식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박 계속 넌 서울대 의대 가야 돼. 의대는 아니고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이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보통은 안 좋은 쪽으로 가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아. 너 두고 보자. 내가 가서 어떻게 너 하는지. 아버지는 분노를 그쪽으로 조금 좁게 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때 자체를 제가 롤플레잉 게임 좋아하고 왜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냐면 다 레벨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성적을 레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어서 신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조종하고 있으니 나 자신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나 자신을 레벨업 시켜보자 하는 생각에 내 게임 캐릭터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또 걱정되는 게 이거 보고 계신 이제 학부모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렇게 주입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네. 중학생, 고등학생 캐릭터들을 향해서 한마디 네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네 레벨 1인지 10인지 잘 파악해봐. 알았죠? 그 다음에 레벨을 어떻게 늘려야 될지 잘 연구해보세요. 예를 들면 헬창이 왜 헬창이 되는 줄 알아? 수치화돼서 헬창이 될 수 있는 거야. 3대 500. 3대 500. 오늘은 몇 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킬로. 그렇게 수치화될 수 있으니까 공부도 수치화될 수 있고 너 자체도 수치화 한번 해봐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너 자신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무슨 롤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거야.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캐릭터들을 데리고 계시는 우리 네. 학부모 여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캐릭터를 외부로 억지로 흔히 말하는 중간 시스템 있죠. 네. 리니지에서 리니지 시스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거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 게임 캐릭터 그쵸. 아예 아웃되고 없어집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도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얘가 전사인지 검사인지 뭐 성직자인지 따라 다르잖아요. 그걸 그거를 부모님이 잘 파악을 하는 게 진짜 네.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게임 해봤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또는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위해 왔습니다. 써주세요, 여기. 53 되시면요. 중요합니다. 얼굴도 게임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는 것 중에 특히 여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70%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레벨업을 위해서 아이름에서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 이게 대학 가기 전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혹시 현재 이 의대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주식 고점이랑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신반전자, 고만전자 할 때 있어서 그때 다 물렸죠? 우리 아버지 주식 물려 있어요. 네.